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1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본문 약관하고 이탈릭 서치 약관 내용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 때 다 학습을 했죠. 남은 부분 난외 약관이죠. 난외 약관, 난외 약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증권 종이 테두리 같은 데다가 난외의 칸 밖에 인쇄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여기도 보면 보통 면책 조항들이 대체적입니다. Dangerous Drugs Clause. 이게 이제 오늘날 요즘에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어, 무허가의 어떤 아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으로 한다. 뭐 1937년에 이 약관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상식적으로 마약을 운반을 한다, 그걸 보험을 넣는다,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뭐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준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묵시담보라고 봐요.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묵시담보라고 보는데 요 당시에는 1937년에 어떤 마약류 이런 것들의 운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운송했을 때 문제가 있다, 면책된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요게 그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 약간 마지막에 소손의 면책률에 대한 부분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요거가 만들어진 게 언제죠? 그 1779년에 SG 팔리시를 만들면서 그 이게 내용이 들어왔고, 사실은 요 내용 자체가 이것도 오해 있을까봐 이 면책률이라는 제도 자체는 1779년에 로이드 SG 팔리시를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상보험이라는 거는 훨씬 그 전부터 존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시장을 지배하는 뭐 보험업자들이나 아니면 보험협회 이런 거에 있어서 통일된 약관을 쓴 게 아니라 제각각의 약관을 썼어요. 그러다가 1779년이 의미가 있는 건 로이드가 중심이 돼서 여러 보험업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통일된 보험증권 로이드 SG 팔리시를 만든 게 1779년이에요. 그러니까 1779년 이전에도 보험이 있었고 보험증권이 있었고 보험 메커니즘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면책률 약관이 이 시대에 만들어졌을 때는 일종의 대마 같은 것들을 피보험 목적물로 해서 보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는 소선의 면책이 대상으로서 사용됐다는 게 그냥 남아있지만,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게 마약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알려지고 하고 나서는 마약류를 이게 합법적인 운송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보험 부보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7년에 이 협회 위험물 약관이 들어갔을 때, 위험 약물 약관이 들어갔을 때도 뭐 좀 그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위험 약물 약관이 없더라도 그런 위법한 물품을 운송하거나 그러한 위법한 물품을 보험에 부보하는 행위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어떤 하나의 묵시적인 담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라운딩 클로즈가 있습니다. 교사 약관이에요. 우리 그라운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이게 특정한 수역이 문제가 돼요. 특정한 수역에서 그라운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거는 수에즈 운하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뭐 수에즈 운하 뭐 이런 여러 운하가 있죠. 운하는 인공적인 수로기 때문에 뭐 보통 수에즈 운하 정도만 돼도 좀 이렇게
넓긴 한데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이 수에즈 운하가 블럭당한 그 사건 뭐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냥 그리고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자초되면 그 배만 자초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배로 인해서 이제 체증이 발생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그 수에즈 운하 같은 것이 그 수심이 얇고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자초 그러니까 뭐 교사 이런 것들은 본 보험 증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자초가 아니다. 뭐 그 일반적인 자초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그것이 담보 위험이 아니다.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보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 되고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을 해 놓았어요.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되는 교사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을 규정해 놓은 것이 이 교사 약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보험 약관이 있습니다. 타보험 약관. 요거는 우리 앞에서 그 중복보험, 초과보험 얘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동보험. 공동의 보험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원래는 타보험 약관에 의해서 다른 보험자한테 먼저 보상받고 돌아와 남은 건 내가 줄게. 뭐 이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서로 떠넘기기 시작의 어떤 단서가 시작 스타트가 이 조항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떠넘기고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연대 책임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례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갔었죠.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통지 약관. 이거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게 될 신보험증권에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사고가 났으면 사고의 정도라든지 얼마 정도의 어떤 뭐 손해가 발생을 했는지 그 손해의 어떤 전후 상황이 어떻게 돼서 거기에 어떤 실제로 펄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 사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보험자 입장에서도 그냥 그걸 순수히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런 손해 사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규정해 놓은 약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지첨부 약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관공서 가서 요새 전자인지로 다 대체돼가지고 인지를 안 쓰는 그쵸. 거의 그 관공서에서 뭐 초본이나 뭐 이런 거 떼거나 뭐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일종의 행정 처리 비용을 그 받기 위해서 인지를 사용을 했는데 요새 그 동사무소나 구청 가면 그냥 인지를 이렇게 내죠? 현찰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대가 이 인지라는 거를 잘 뭐라고 경험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수입 인지 그 행정 처리 서류를 위한 행정 처리 비용을 스탬프, 우표를 쓰는 게 그거예요. 우체국으로 그 쉽게 말하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돈을 조금 주면 이제 그게 귀찮아지니까 그 일종의 권리 편지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우표를 통해서 팔고 우체국은 그걸 사서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는 게 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 옛날 이야기네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인지첨부와 관련된 내용들 스탬프 클로즈라고 해서 난 외 약관에 이제 따로 존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난해 약관이었고 난해 약관은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난해 약관이라는 걸 배웠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신해상보험증권 신증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차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이드 SG 보험증권은 그 약간의 어떤 문장이나 표현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올드하죠. 그래서 비판도 많고,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몇 개를 지적을 했었죠. 모순되고 상충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많다. 이게 뭐냐. 이런 엄청난 비난,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떤 법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개정이 되는 식으로는 못 가고, 확장되고, 추가되고, 뭐, 그런 방식으로만 제약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로이즈의 런던 보험자 협회, 그리고 뭐 합동적합위원회, 로이즈하고 런던 보험자 협회가 이제 합동 적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새로운 해상보험증권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때 드디어 1981년에 거의 이제 로이드 SG 팔리시가 만들어진 지 200년 만에 ICC-A, ICC-B, ICC-C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쟁 위험에 대한 어떤 특약을 다루는 IWC 협회 전쟁 약관과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 이건 이제 동맹파업 소요 사태에 대한 면책을 규정을 하는 것을 이제 특약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조항이 인데, 요거를 같이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은 1982년도부터 로이드는 뉴 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을, 그리고 컴퍼니 형태의 보험 시장에서는 UILU 마린 팔리시 폼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징, 담보 위험 조항에 보면 뭐 이상한 표현도 있었죠. 뭐 그래서 그런 거 다 삭제되었고, 그리고 의미가 없어진 뭐 선장명이라든지 뭐 기양 정박의 재량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로스트 or not 로스트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과 이런 것들로 바꿔서 이제 손해방지 경감 조항이나 웨이버 조항 이런 것들도 살아남았는데, 여기 지금 1번, 2번 있죠. 1번, 2번은 담보위험, 본문 약관의 담보위험하고 본문 약관의 선장명 기재조항이나 기양 약관 이런 것들은 삭제해서 했어. 삭제. 근데 소급 조항이나 손해방지 경감 조항이나 웨이버 클로스 이런 것들은 살아는 남았는데 증권에서 없어졌어요. 증권에서 없어지고 어디로 갔냐면 협회 적하 약관으로 넘어갔어요. 협회 적하 약관으로 옮겼어요. 그 위치를. 그래서 증권상에서는 사라진 건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니면 자리를 옮겼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 증권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에는 많은 내용을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보험자의 면책이라든지 뭐 보험 기간이든 뭐 어떤 피보험자의 의무든 이런 것들을 다 약관에다가 규정하는, 협회 적하 약관에다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증권은 뭐만 하느냐? 증권은 보험 계약 체결의 어떤 입증, 증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조항으로서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해상보험증권의 등장이 구증권 체제 하에서는 본문 약관, 이탈리서체 약관, 난해 약관처럼 증권에 그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 신증권 체제로 넘어와서는 증권은 말 그대로 계약 체결의 효력 입증을 위한 서류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규정들은 다 협회 적하 약관으로 이동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입증 서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아니고, 협회 약관이, 앞서 제가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협회 약관이 해상보험 계약의 일종의 중심이 되면서, 신해상보험증권은 말 그대로, 이거는 보험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서류로서의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증권에 뭐만 남았냐? 약인 조항이라든지 타보험 조항이라든지 other insurance, 그리고 선서, 영국 재판 관할권 조항, 뭐 이런 것들만 남겨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로이드 SG 팔리시가 이게 내러티브 폼이라 가지고 쭉 길게 쓰여져 있는 텍스트 사이 중간중간에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그 내용을 일단 표 같은 걸 제시를 하고, 그 표에다가 각각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 이걸 이제 스케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스케줄 방식을 채택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보험자는 누구고, 피보험자는 누구고, 보험 목적물은 무엇이고, 보험료는 얼마고, 선적항은 어디고, 목적항은 어디고, 목적지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보자마자 파악하기 쉽게끔 아주 편리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로이드 SG 팔리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구증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보험증권의 내용을 한가득씩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보험의 계약의 내용, 어떤 규정보다는 실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보험 계약에 따른 합의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케줄로서, 그런 내용으로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험증권은 증권의 앞면에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는 스케줄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영문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요 스케줄표가 인쇄되어 있는 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폼은 쉽게 말해서 카고 인슈어런스죠. 카고 인슈어런스가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선박보험에서는 조금 다른 모양의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본문 약관이 있는데, 신해상보험증권도 본문 약관이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의 효력과 관련된 뭐 선서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살아남고, 이탈릭 서체 약관, 난해 약관 이런 거 없어요. 신해상보험증권에는 다 뒤로 협회 적하 약관으로 옮겨갔다. 무게중심이 협회 적하 약관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해상보험증권에 몇 개 남지 않은 본문 약관은 무엇만 남았느냐? 첫 번째, 준거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법률과 간섭에 따른 English Law and Usage에 따른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례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에 받아들여지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뭐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률과 간섭에 따르고, 한국에서 이 계약 성립 있죠. 이 보험 계약 체결이라든지 보험 계약 해지라든지, 왜냐면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것들이 영미법에 그렇게 법제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보험법에서. 그거는 이제 한국법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보험료의 납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한국의 상법을 적용을 하고요. 타보험 약관, other insurance, 이건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타보험과 동시보험이 돼서 뭐 공동보험이에요. 그러면 일단 다른 보험증권으로부터 바꿔와라 라는 내용이 있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비례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구해상보험증권에도 본문이 아니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신증권으로 넘어와서도 요게 이제 본문약관에 살아남았다. 예. 약인약관. 그러니까 타보험 약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난해약관에서 신증권으로 넘어와서 본문약관으로 넘어온 거죠. 약인약관은, 구증권에서도 본문약관이 있었고, 신증권에도 약인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에 따라서, 반대급부인 보험료를 납부했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증빙하거나 입증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약인약관이고, 선서약관은 보험계약의 일종의 증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일종의 서명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금의 뭐 증빙 이런 내용을 관련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약관, important clause. 얼마나 중요하길래 약관 이름이 important냐라고 되어 있는데, 신해상 보험증권의 본문 약관 옆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 요거는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 약관은 다른 약관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걸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 그래서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손해방지 의무를 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내용. 그리고 우리 그 대위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혹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하라.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손해검정. 앞에서도 이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어디 썼어요? 손해통지약관, 클레임 노티스 클로즈가 있었던 것처럼 신보험증권상에서도 이 중요약관에 실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검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손해검정 제3자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손해검정을 할 수 있는 손해검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손해사정인 이런 사람들이 승인을 해야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어떠한 서류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야 너 손해방지 경감 노력을 해. 그리고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확보하고 있어. 그리고 손해검정인이 와서 손해검정을 할 거야. 그거 해야 보험금 청구를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그거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갖다 내. 그래서 우리가 24번 슬라이드에 제가 이거 보험증권을 샘플이죠. 보험증권 샘플을 넣어놨는데 여기서 그 important clause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내용입니다. 여기 important clause인데 뭐 본문 약관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적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보험 증권의 important 내용은 뒷면에다가 적어 놓는다. 요 내용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도장이고 요 빨간색은 도장이고 여기 있는 내용에 important clause를 뒷면에 적어 둡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important clause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페이지가 많기도 하네요. 자, assured.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assured는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을 기재를 하죠. FOB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만 CIF 계약에는 다르죠. 그리고 보험증권의 뭐 일렬 남바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지 뭐 수출의 경우에는 뭐 최종 목적항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입하는 사람이 보험을 들면 뭐
수입지에 뭐 보험자 명의 기재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을 하면 뭐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리고 보험자가 기재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손해 사정인 뭐 보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보험 핵 처리를 위해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기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다 여기 보면 위에 적혀 있죠. claim if any payable at 한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reference number 이런 것들 적히고, 그 다음에 local vessel or convenience, 뭐 이거는 이제 적출지에서부터 선적항, 그러니까 국내 운송을 위한 용구들이 적히는 그런 곳이고, 실제 선박명 이런 것들은 ship or vessel이라고 하는 요 란에 선박명을 기재를 합니다. 뭐 기선의 경우에는 이게 뭐 스팀십이니 뭐 이런 걸 썼는데, 요새는 다 동력선이죠. 모터십, 뭐 범선 이런 거 안 쓰죠. 자, 그리고 선화증권상에 기재된 선박이 선적화를 출항하는 예정된 연월일을 적습니다. 그래서 on or about 조건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딨나, 여기. 제가 요새 그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해가지고 이걸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이걸 넣을 때는 저도 눈이 좀 좋았는데, 요새 시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도 컴퓨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뭐.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Sailing on or about.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at and from arrived at, 뭐 도착한 기자는 거죠. 이거 본문 약간 그 SG 팔리시 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arrived at and from 뭐 이런 내용들 선적항, 그 다음에 도착항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되고, 한적을 하는 경우에는 transshipped at, 그 다음에 내륙 운송 구간을 부보할 때 요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피보험 목적물 subject matter insured, 여기다가 쉽게 말해서 피보험 목적물이 뭔지 정확하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뭐 어떤 경우에 그 신용장 넘버라든지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 송장의 넘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는 란이 레퍼런스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 첫 번이 피보험자인데, 보험자는 어디다 적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중요한 걸 제가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여기 보면 assured라고 적잖아요. 피보험자 이름을 여기다 적어요. 여기 약간 그 색깔 다르게 된 부분 여기 있죠. 근데 보험자 이름을 적는 데는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마린카고, 아니다. 마린카고 인슈런스 팔리시는 이 보험증권 이름이고, 에이스 인슈런스, 에이스 아메리칸 파이어 앤 마린 인슈런스 컴퍼니 코리아. 요게 보험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보험자, 인슈어러, 어슈어러들을 여기다 적는다. 여기 적는다. 그 얘기 안 하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mount insured hereunder. 그래서 보험 금액을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 적고, 그리고 condition and warranties, 보험 조건, 보증, 뭐 여기서는 담보 특약이죠. 그래서 명시담보 우리 배웠죠. 명시담보 배웠죠? 담보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시담보하고 묵시담보가 뭐가 다르죠? 보험 증권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된다라고 했죠. 어딘가에 기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적는다고? 여기다 적습니다. 자, ICC A로 할래? ICC B로 할래? ICC C로 할래? 아니면 IWC나 ISC나 뭐 보험자 특약을 할래? 그 내용도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문구가 또 중요한데, subject to following clause are back hereof instead of clause specified abov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on that clause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기는데, 자,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 뒤에 보험,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보험 약관의 내용들이 구협회 적가 약관, 신협회 적가 약관, 그리고 전쟁 위험 약관, 그리고 동맹 파업 약관, 뭐 그리고 온데 클로스, 뭐 이런 조항들이 여기 뒤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다 뒤에 적혀 있으니 다 뒤에 적혀 있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라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 마크 앤 넘버, 뭐 수량이나 품명, 그리고 보험증권의 발행 일자, 그리고 뭐 보험증권의 발행 부수, 뭐 몇 통의 원본이 발행됐는지, 그리고 보험자의 서명, 뭐 보험자의 서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험자란 말이 언더라이터잖아요. 언더라이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을 한다. 근데 여기 뭐 사인을 안 하고 여기 실제로는 여기 도장 찍혀 있어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발행된 보험 증권이다 그러면 이렇게 도장이 안 찍혀 있고 여기 언더라이팅 서명이 쫙 돼 있겠죠. 근데 한국은 이게 로컬 심벌이죠. 그래서 도장을 여기다 빡 박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보험 증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의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증권의 예시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살펴본 건 요 앞쪽, 요게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요게 앞장이고 요게 뒷장이다. 요 파란색 작은 글씨가 있는 게 뒷면이다, 이면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올드 마린 팔리시 폼이고 이게 뉴 마린 팔리시 폼이죠. 그래서 마린 팔리시 폼, 다시 말하면 마린 팔리시, 보험증권, 구증권, 신증권을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내용들이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이 있는데, 이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수업 남은 기간 동안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 여기 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요 내용들은 특약이거든요. 특별약관 내용이라서 요 특약들까지 딱 공부를 하면 해상보험 끝. 한 주 정도 남은 거로는 선박보험의 개괄적인 내용들, 그렇게 되면 딱 거기까지가 해상보험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뭔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좀 난이도가 올라간다, 해상보험론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목적지가 저기 보인다. 기말고사와 종강이 저기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산 정상 위에 저기다 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요 내용 학습하고 요 파란색 이면에 있는 내용들 학습하고 선박보험 한 일주 정도 분량으로 학습하면 기말고사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뭐 이제 파트가 확 바뀌어 가지고 협회 적하약관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 적하약관은 우리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